얘기했죠. 수능은 흑백이다. 빙하지역은 흰색을 표현해야 되는데 출제하기가 어렵다. 빙하를 갖다 흑백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빙하지역은 교육청 시험에서도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고 그냥 빙하지역은 북유럽 쪽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 끝. 옆에 주로 갑니다. 자, 자연재해가 나오게 되는데 자, 뭐 지구온난화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지구온난화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내려갑니다. 자,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 홍수 몰라도 돼. 그쵸? 이건 비 많이 와서 하는 거. 가뭄, 비 내리지 않는 거 모르지 않아요? 폭설, 자 이것도 모르지 않아요? 폭염, 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자, 5번에 열대저기압 태풍 체크. 열대저기압 태풍 체크. 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렇게 체크해 놓자. 일반적으로 열대저기압을 태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열대저기압 발생 지역이야. 그러니까 열대기후에서 발생을 해요. 열대기후에서 발생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주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다. 열대기후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때는 열대저기압은 이때는 아직 태풍 아님. 아직은 태풍이 아니에요. 열대저기후에서 발생했다라고 해서 다 태풍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자, 이것이 오다가 소멸이 될 수도 있어요. 소멸이 되면 아직 태풍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북상을 해요. 위로 북상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내야 돼. 세력을 막 키웁니다. 세력을 막 키워내다가 중위도 지역에 와서 소멸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때를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대저기압 이퀄 태풍, 열대저기압 이퀄 태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열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태풍이 아니라 소멸되면 그냥 그거는 저기압. 그러다가 북상을 하면서 조그맣게 발생했다가 점차 세력을 키워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느냐라고 하면 중위도 지역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를 우리는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태풍의 피해는 절대 기억해놔야 돼. 태풍의 피해는 중위도 지역에서 태풍의 피해가 나타나지. 태풍의 피해 자체가 열대지방에 나타나요 라고 하면 절대 X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덜 하게 되면은 열대저기압이 태풍이잖아요. 맞아. 열대저기압이 태풍인데 그런 피해도 열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열대저기압에서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세력이 약하다. 올라오면서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세력이 커지면서 중위도 지역에서 태풍이라고 하고 그 태풍은 피해를 어디다 주느냐면 중위도 지역에 준다. 다행히 올해 우리나라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그치?
태풍은 주로 여름철부터 가을철에 태풍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올해는 다행히 한 번도 태풍이 안 왔어요. 역대적입니다. 예전에 태풍이 오게 되면은 태풍이 발생하면 이게 항상 그러죠. 예측하죠.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제발 일본으로 가라. 그렇죠. 막 이렇게 부산 지역의 우리 친구들은 항상 얘기할 때 제발 일본으로 갔으면.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관통해서 가면은 부산 지역도 엄청난 피해니까. 예전에 막 컨테이너 항구에 그저 컨테이너 막 쓰러지고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풍의 피해가 커지게 되면은 이거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제발 피해가라 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안 왔고 올해 박살난 곳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일본으로 한번 날아가서 일본도 한번 박살났고. 근데 올해 특히 베트남이 많이 피해를 봤어요. 사람도 많이 죽고. 중국도 그렇고. 다행히 우리나라 쪽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태풍의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큰데 자, 열대저기압 주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북상에서 중위도 지역까지 와야 태풍이야. 와야 태풍의 피해는 반드시 열대 지역이 아니라 중위도 지역에서 태풍이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태풍의 긍정적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 영향은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긍정적인 거 밑에 박스에 나왔어요. 제가 태풍은 원래 나쁜 영향만 주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열 균형을 유지한다. 열 균형을 유지한다. 바닷물을 뜨거운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하고 섞어버리면서 열 균형을 유지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 뒤집어 엎어버리기 때문에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이 있다. 세 번째가,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적조 현상을 방지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적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적조는 바닷물이 무슨 색깔로 변하는 걸까요? 적이니까 적색이니까는 바다 빨간색으로 변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바닷물을 왜 빨간색으로 변하게 합니까? 라고 하면 미생물이 너무 많이 서식을 하는 거다. 물고기에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있으면 좋은데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도 적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적조 현상이 나타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산소 부족. 많은 미생물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어디에 피해를 줍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 적조 현상은 결국에는 양식업에 큰 피해를 줘요. 그래서 참 이게 태풍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양식업 하시는 분들은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 아이고 아주 큰 태풍은 아니라도 좀 태풍이 와서 바닷물을 좀 섞어놨으면 좋겠다, 적조 현상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갖다가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태풍이 꼭 나쁜 거냐라고 생태계를 위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태풍이 가을 태풍은 유독 큰 피해를 주게 돼요. 가을 태풍은 왜 큰 피해를 주게 될까? 가을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수확해야죠. 그렇죠. 벼 익은 거 수확해야 되고 과일 익은 거 수확해야 되는데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그 바람 때문에 벼를 쓰러뜨리게 되고 그다음에 과실도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을 태풍은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이것도 이제 과학 시간에 통합과학에서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름 태풍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여름 태풍이 나타나게 되면은 장마 끝. 특히 우리가 이렇게 초여름 태풍이 오게 되면 장마가 일찍 끝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한반도에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장마 전선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가 비를 뿌리면서 점차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마 전선 소멸돼야 되거든. 근데 태풍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부터 올라오죠. 그러니까 태풍의 위력이 커지고 올라오게 되면 이 장마 전선을 빨리 북한 쪽으로 밀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초여름에 오게 되면은 홍수에 의한 피해가 크지가 않다. 왜? 태풍은 한 달씩 지속되지 않잖아요. 길어야 이틀이거든. 훑고 지나가 버리거든. 지나가면서 장마 전선을 위로 밀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초여름에 태풍이 오면은 그 해에는 풍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풍년일까? 여름에 햇볕 뜨겁게 내리쬐죠? 그러면서 곡식 잘 여물지, 과일 잘 익지. 너무 더운 것도 안 되지만은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 그 해에는 흉년이에요. 과일 농사도 안 되고 벼 농사도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초여름 태풍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우리 농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라고 해서 초여름 태풍은 꼭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꼭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을 태풍은 큰 피해야. 가을 태풍은 큰 피해. 근데 초여름 태풍은 오히려 일찍 장마를 끝내게 해서 농사에 유리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사적인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올 여름에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기억 안 나지? 무지 더웠어요. 올 여름이 전력 폭탄이라고, 전기력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은 에어컨 있고 학교 가거나 학원 가고 하면은 에어컨 있으니까 그걸 못 느꼈어요. 내가 최고 더웠던 해로 기억하는 것이 언제냐면 94년도인가 그때 기억이 나요. 94년도가 95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김일성 죽은 날. 김일성 죽은 해 무지 더웠어요. 부모님께 한번 여쭤봐요. 김일성 죽었을 때 무지 더웠어? 물어봐.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알아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내가 나이가 여러분들과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부모님하고 비슷하거나 부모님보다 내가 나이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우리 사람들이 김일성 죽었던 해의 더위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때 처음 에어컨 사셨어요. 김일성 죽은 해. 김일성 죽은 해 우리에서 에어컨 판매량이 최대였습니다. 그러다 점차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여름도 그때보다만큼보다 훨씬 더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에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고 지구학 파트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꽉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저기압 따위가 올라오다가 얘네들 밀려서 어디로 간 거냐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이 셀수록
우리나라의 태풍의 피해는 적다.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이 약해서 열대 저기압에 밀려버리게 되면 얘가 밀려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주는 태풍의 피해가 크다. 이건 통과 시간에 배울 거예요. 통사는 여기까지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북태평양 기압이 어떠냐, 고기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지나가는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올해 왜 태풍의 피해가 없었느냐라고 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힘이 셌다.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오히려 태풍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상학자들 농사 짓는 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더워도 너무 덥다. 그러면 과일이 익는 게 아니라 삶아진다. 그래서 과일 농사가 안 되니까 한번 태풍이 살짝 왔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태풍 경로를 기상 예보관들이 뉴스에서 하다가 이것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세가지고 아마 중국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기상캐스터가 얘기하면 앵커가 살짝 우리나라에도 좀 오는 게 좋을 텐데요 라고 해서 오히려 태풍을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나도 없었어. 자, 체크. 나쁘지 않아, 꼭 나쁘지 않아. 그쵸? 꼭 나쁘지 않습니다. 언제 것만 나쁘다고요? 너무 큰 태풍, 또 가을에 오는 태풍만 나쁘다는 것뿐이야. 오케이? 넘깁니다. 뒤로 넘겨서 지형과 관련된 자연재해, 지진을 체크해 놓으세요. 지진. 지진을 왜 체크하냐면 지진 해놨잖아요. 반드시 최근 적어보세요. 최근하고 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의 피해가 어떤 것까지 가져온 적이 있느냐. 참고들 하세요. 수능 연기. 지진의 피해가 수능 연기. 그래서 어떤 학교는 수능에 연기를 가져올 정도로 큰 피해를 줬던 하게 되면 무조건 지진이야. 무조건 지진이야. 실제 그런 적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경주, 포항 지역에 약 진도 5 정도의 지진이 와서 수능이 연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포항, 경주 포항에 지진이 언제 왔냐면 수능 전도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나 이때 와이프랑 강원도에 여행 중이었는데 8시 조금 넘어서 9시 정도니까 애들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고3들이 제서 쌤 수능 연기가 됐어요.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답변을 했죠. 야, 이 미친놈아 얼른 자. 꾸꾸냐 지금 수능이 연기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너 뭐해 빨리 자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쌤 뉴스 봐봐요 라고 해서 뉴스 들었더니 수능 연기 발표가 뉴스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깊이 긴급 공지사항으로 카톡이나 단체 카톡이 온 게 빨리 여행 중인 사람들 급히 내일 학원으로 출근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더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돼가지고. 근데 진도 5 정도면요 벽에 있는 타일 같은 거 있죠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타일이 막 떨어져 나가고 벽체가 떨어져 나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피해 장면들을 보게 되면 끔찍해. 유튜브로 쳐보면 나올 거예요. 포항 경주 지진 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유튜브에 아직도 기록이 돼 있어요. 진도 5 정도면은 진도 1 정도는 여러분들 못 느낀다 거의. 2는 민감한 사람들이 느껴요. 3부터는 웬만한 사람들 다 느낍니다. 4, 5가 되잖아요. 발이 안 떨어져. 진도 4, 5의 정도의 지진을 경험할 수 있느냐? 평생 가도 경험 잘 못할 거예요. 남학생들은 할 수 있어요. 언제 하느냐면 군대 제대하고 민방위 훈련 가면은 조그만 집에 이렇게 가둬놓고 지진 체험을 하게 해요. 1 하게 되면 집이 조금 흔들리고 2 흔들리고 견딜만 합니다. 4, 5 정도 되면은 나도 모르게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감싸요. 그러니까 7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일본 고베 지역에 가면 지진 7이 나왔을 때 강도 지진 7로 인해서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고 막 그랬거든요. 무너진 고가도로의 잔해를 아직도 한 곳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지진의 위험성을 갖다가 관광상품으로 보여줍니다. 이 정도예요 라고 그때 사진하고 지진 전 사진과 지진 후 사진 그리고 지진의 잔해물 해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그 정도로 위험해. 근데 우리나라도 진도 5 정도의 진도의 지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갖고 저까지 했었다. 뭐까지 했었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수능까지 연기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업을 갔는데 포항 쪽으로 수업 간 게 아니라 이제 기숙학원에는 전체 학생들이 다 모이거든요. 전국에서 뭐 제주도에서도 오니까. 근데 어떤 여학생들이 나한테 오더니 쌤 왜 그랬더니 지진 알아요. 나한테 묻더라고. 야, 이 새끼야 지진을 내가 왜 모르냐 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겪어봤어요. 그래 아니 우리 겪어봤잖아요. 어디서 왔냐 했더니 포항이요 경주요 라고 하면서 뜨다 무서워요 걷지를 못해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체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고 자주 발생해요. 최근 나면 무조건 지진이고 지진 나오게 되면 같이 따라 붙는 거 쓰나미 지진 해일. 쌤 쓰나미란 말 써도 되나요? 예, 세계적인 공용어입니다. 일본어가 아니야. 공용어야. 자, 지진이 일본이 많이 나고 쓰나미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사용한 용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지진의 쓰나미 한번 쳐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우리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진의 재난영화 만들었었죠. 그게 뭡니까? 해운대라는 영화. 그게 바로 그 재난영화. 선생님 제자가 한번 나왔었다고 했죠? 물에 쓸려가는 모습으로 그 지진의 그게 나온 거지. 바로 이건. 자, 그래서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가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 주라고 적어 놓으세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 밑에 이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에 근거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가 오는 거냐라고 하면 안전 문자가 오는 거예요.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 용어 기억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지진이 왔어. 안전문자 삑삑 옵니다. 어이구 지진이 왔네요. 조심하세요. 의미 없죠. 어이구 지진의 일이 왔네요. 피하세요가 아니라 지진의 경보 시스템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 이게 스마트 재난할 때 중요한 거는 사전 경보가 중요한 거예요. 사후에 지진 왔습니다. 지진이 왔습니다. 나는 쓸려 내려가고 있는데 재난 문자 옵니다. 피하세요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해운대 모래사장을 난 부산 수업 오면서 해운대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업 안 올 때는 가보지만 수업하러 와서는 수업하고 올라가고 수업하고 올라가고 해운대 가본 적이 없는데 해운대 가면 저는 꼭 여기 한번 가봐요. 동백섬. 해운대라는 명칭을 지은 사람이 신라시대의 최치원 선생입니다. 해운, 구름이 마치 바다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해서 동백섬에 가면은 최치원 선생이 여기서 다 바라보고 해운대라 칭하라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을 정도로 경치가 무지하는 오죽하면 여기서 에이펙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근데 동백섬을 쭉 가다 보니까 무슨 표시가 있더라고. 쓰나미가 지진의 일이 오게 되면 생존선이야. 여기까지 도망쳐야 된대. 요쪽 달맞이 고개가 있어요.
달맞이고에도 걸어가다 보니까 여기도 생존선이 표시가 됐더라고. 지진의 이름이 여기까지 도망쳐요. 해운대 영화 이걸 근거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쌤 제자가 리아가 물에 쓸려 내려간 거는 여기까지 못 가서 쓸려 내려간 거야. 그래서 그 장면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 쓸려 내려가네. 여기가 생존선이야. 그리고 뭐라도 붙잡고 생존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지진이라도 여기까지는 못 올라온다는 거야. 근데 해운대 가운데 뭔가 써져 있었어요. 생존선까지 5분 거리. 그러니까 재난경보면 5분 안에 여기로 가던가 튀어야 됩니다. 그걸 우연히 와이프랑 산책을 하다 그걸 보고 자 사이렌 울린다. 뛰어보자. 우리 부산 자주 오니까 뛰어보자. 어디로 뛸까? 동백섬으로 뛸까? 달맞이고에 뛸까 했더니 와이프 여기로 뛰어보자고 하더라고. 영화에도 나왔으니까 그래 우리가 입으로 하고 뛰어봤어요. 죽더라고요. 못 가. 한 5분 되니까는 달맞이고기 입구 쪽에 갔는데 이미 우리는 물에 쓸려가는 걸로 죽는 걸로. 근데 그 뒤에 가보니까 이게 10분 선으로 바뀌었어. 10분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해운대 바다 바깥쪽에다가 뭘 장치했냐면 과학기술 발달하다 보니까 해 수면의 갑작스러운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쓰나미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행히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지만은 쓰나미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거기 진앙지에서 이렇게 퍼지게 되면 여기 해안까지 몇 시경에 잘못되면 지진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난경보 시스템을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피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총칭해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모든 국민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된 안전권이 있는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아가야 될 그렇죠? 권한이 있다. 어디서 보장된 거냐? 헌법에서 보장된 안전권. 안전권이 헌법에서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2에 가면 1단원의 안전권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1을 잘 정리해도 2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권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때 많은 친구들 죽었죠. 그랬더니 댓글에 뭘 쓰냐면은 있지도 않은 외국 축제를 흉내내서 놀러가서 죽었는데 무슨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런 댓글들을 막 쓰더라고요. 그걸 깜짝 놀랐어. 근데 난 댓글은 안 써요. 예전에 댓글 한번 썼다가 내 댓글이 달리더라고. 손가락이 10개라서 행복하지. 그러니까 댓글 함부로 달지 말라고 손가락이 그래서 행복하지라고 해서 내 댓글을 싹 지워버린 적이 있었는데 무서워. 그리고 나는 닉네임이 아니라 다 그냥 내 이름 강태홍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댓글 달자는데 댓글을 그런 식으로 달더라고. 닉네임으로 어떻게 세계 우리나라도 있지도 않은 명절 할로윈데이에 가서 죽은 애를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데 방금 얘기했죠?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안전권이 보장된 거예요. 놀러 갔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장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이 거기 봐봐요. 119 소방본부의 119 신고 내용, 교통정보, 다각도로 모든 걸 다 종합하는 거야. 119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른 CCTV 보란 말이에요. 보다가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재난문자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골목에 사이렌 울리는 거야. 그 사이렌 울리면 사람들이 뭐 가다 멈칫하겠죠.
그러면서 방송으로 유도하면서 사람이 너무 몰려있으니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게 안정권이에요. 왜 그런 걸 종합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큰 사고가 나면 이거 놀러가서 사고가 났는데 해도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바로 근거가 뭐냐? 안정권이에요. 그러면은 놀러가서 사고 나면은 다 우리들 책임이면은 그러면은 아무도 놀러가지 말아야 될까? 근데 그런 건 안 되지. 절벽에 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올라갔다 떨어져 죽는 거. 그거는